뒤에 있는 사진 보고요. 좀 모자이크 해라 치워라 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있다면 더 분노를 키워야 됩니다. 자, 이 정권이 굉장히 무도하게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보수 유튜브 규제 방송법안 개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습지만은 지금 북한하고의 끌고 가고 있는 문제, 집값에 대응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이 정권이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열심히 김정은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 비위를 맞추는 노력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한번 설득을 해봤으면 과연 이 꼬라지가 됐을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거의 폭력적인 부동산 규제 책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이렇게 있지만은 또 부동산은 올라갈 겁니다. 자,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을 잡지 못해서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만은 실패한 정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2번이나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의 연장선이라는 문재인 정권도 역시 부동산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는 한 평에 1,300만 원짜리 부동산까지 등장했다고 지금 아침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권이 온갖 부분을 다 공갈 협박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부동산은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자,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지금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야당을 국민을 압박하는 그 공갈 수법으로 또 미국에 대해서 내지르는 수법으로 경제를 취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실업률을 낮추는 부분에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성공을 얻지는 못합니까? 자, 해서는 안 될 부분에는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정작 결단력이 필요하고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에는 어떤 것도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권위에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유례없는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의 이 공포 정치는요, 한마디로 정치 권력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개조를 하겠다고 나서는 형태의 버금가는 무리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여태까지의 합의에 의해 내려온 과거사를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부터 또 과거의 대통령의 역사까지도 전부 새로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국민들에게 다 바꿔라고 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요, 솔직히 대다수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시위를 하고 깜빵을 가고 한 사람들이 지금 정권의 핵심에 다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들은 민주주의를 하고 깜빵을 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비서실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부분을 용인을 했지,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친북이 있었다거나 그 민주주의가 저들만의 독재식 민주주의였다고 하면 그들 또한 운동권 건달들이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데모를 해서 취업 공부를 해서 고시를 붙어서 출세하는 것보다 데모를 해가지고 정치판으로 가서 출세하는 게 빠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이렇게 꼬인 채 생각을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투사가 깜빵 생활을 하고 이제는 나와서 나이가 들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서 자신들이 투쟁한 그런 어떤 경험까지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민주주의, 즉 전대협 한 총련의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이 결국은 친북 주사파 운동이었네. 북한의 사주를 받고 친북적인 형태의 한마 대한민국의 장악을 위한 운동을 했을 뿐이네.
그것이 지금 자기들이 권력의 손아귀에 이 나라를 다 쥐고 나니까 본격적인 침북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밖에 더 볼 수 있습니까? 더 나아서 자신들이 위하는 서민이나 빈곤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던져주겠다고 하면서 집값도 하나 못 잡는 주제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창한 사회주의적 요소까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뭐라고? 그야말로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이 사고만 치지 않도록 적당히 관리해 가는 부분, 이런 수준에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남북 간이 좋다고 해서 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 통합이 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게 뭐라고 세 번을 만나면서 저기에 퍼주겠다고 리스트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조금만 넣어놓고 나중에는 수십 조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그걸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벌 회장들을 데려가서 김정은 앞에서 투자하라는 부분에 도장을 찍게 만들려고 하는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핵을 위협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해서 유엔에서 만들어진 대북 제재에 한국이 앞장서서 석탄이고 뭐고를 갖고 지금 구멍을 뚫는데 일조하면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니 철도 지원인이 빙자하면서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번에 한국에서 온 문재인이 뭘로 보이는가 하면 하나는 돈줄이고 하나는 종전선언에 대한 똘마니 대변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언이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한 이 부분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미국에서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에 좌우될 건데 이 한국의 문재인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나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 주한미군 철수, 북한 폭격, 한미 FTA 같은 이런 정치, 외교, 안보, 경제의 문제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 같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런 불안함을 가진 트럼프를 더욱더 불안하고 더욱더 한국에 대해 믿을 수 없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못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원인의 상당수를 한국 대통령이 제공을 했고 북한의 김정은은 이 충동적이고 친북적인 이 두 한미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미국을 또 가지고 노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안함의 시대에서 한국은 누가 끌고 가야 되느냐? 한국은 누가 끌고 가야 됩니까? 한국에서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재벌 회장들을 북한 가는데 4대 재벌을 다 와라. 정의선은 겨우 빠져나갔지만은 3대 재벌은 오너가 걸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소가 코 꿰듯 꿰가지고 지금 북한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 이렇게 뒤지고 뒤져서 범죄자로 만들어 놓던 재벌 회장들을 내일 평양행에 태워서 끌고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자, 우리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정부 차원의 한계가 있으니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북한에 투자를 해라. 김정은이가 요구하면 웬만하면 너네들 나한테 군기 잡혀 있으니 따라 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겠다고 그대로 수긍해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경련이 성명 하나 못 내고 그 다음에 재벌들을 옹호하는 단체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유시장 경제라 하면 앞장서서 재벌들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정권이 재벌 회장들을 직접 코를 끼우니까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혹시 네가 시켰냐 해서 찍힐까봐 겁을 먹어서 다 지죽은 듯 조용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럴 때 저는 한국당이 해야 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왜 김정은과 문재인의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왜 대기업 총수를 끌고 북한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문제 걸린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 앞에서 투자를 이야기하고 한국의 문재인이 밀어붙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왜 못하는 겁니까?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이야기와 군축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왜 말을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문재인의 평양 방문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번에 가는 핵심은 종전선언인데 지금까지 나온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구두 약속이나 영변 원자로 폐쇄 약속 정도를 가지고 지금 비핵화로 가는 부분에 턱없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절대로 북한의 입장에 서서 종전선언을 미국이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붙들어매는 거니까, 그런 말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판문점 선언 비주는커녕 탄핵운동을 하겠다라는 말을 왜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며칠 전까지 있었던 군축 협상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군축할 때입니까? 경계를 더 강화해야 될 때입니까? 어떻게 군축 이야기가 나오냐고 비판을 왜 못합니까? 또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서 국회 동의도 안 받고 갔으니까 네 마음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 그것도 그냥 있지 않겠다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한국당이 당장 대북평화 사기 쇼에 반대한다고 하면 표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한국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못한다면 야당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자, 모두가 다 정신없이 미쳐서 끌려갈 때, 쇼에 속아서 환장을 할 때 적어도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보수 야당의 기본적인 가치지 않습니까?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홍준표 귀국한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저는 홍 대표도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 다시 정치하려면요, 앞장서서 투쟁해라는 거죠. 한 2년은 투쟁한 뒤에 정치 다시 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귀국하는 걸 견제하기 전에 저들이 투쟁을 잘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비대위는 비상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그냥 만족 비대위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편안하고 그 자리를 갖다가 그냥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황교안, 김무성 대권에 가겠다라는 분들요, 당권을 잡겠다는 분들요, 투쟁에 앞장서세요. 문재인의 평양 방문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종전선언 군축 이야기 꺼내면 탄핵감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것도 말 못하면서, 예? 보수 유튜버는 방송 문 닫을 각오하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것도 말을 못하면서 당신들이 야권 지도자라고 다시 복귀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무도하게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에서는 무능을 보이면서요, 예? 남북관계나 적폐청산에서는 거의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말 못할 정도가 되면 야당 정치판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 바위나 넘어 다니다가 그냥 추락해 죽어야지요. 예? 운지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야당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경제 실정에서 손 떼고 김동연 포함 다 물러가라 해야 되고요. 대북 지금 판문점 선언 이후에 대북 사기쇼,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전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 정치로 가고 있는 적폐청산을 이제는 중단하라고 해야 됩니다. 나부터 잡아가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자, 언제까지 이런 무도한 정치를 방관할 겁니까?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요,
한국의 합리적인 중도와 보수 세력이 연합해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보수 진영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갈라졌던 이런 가치와 논리를 접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문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가치의 차이를 서로 다 접고요. 한마디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탄핵된 것이 진실로 규명되기를 원한다면 문 정권이 사라져야 그것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 정권이 사라지는 일을 하기보다는 박근혜 석방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때는 멋쟁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문 정권이 사라지는 것을 도우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오히려 사라지지 말라는 것을 도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요, 이제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할 게 아니라 또 합리적인 중도까지의 외연을 넓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 전체의 지지가 한국당이 20%를 잘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촛불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경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대선에서 얻었던 24% 안에는 보수에 모일 수 있는 표가 다 모였을 건데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얻은 6%를 합쳐도요 30% 미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이 부분에서 한마디로 문 정권을 퇴진시키고 나라를 구하려면 보수의 자기 주장, 강한 주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고 그들이 참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요. 황소당도 이제 힘을 합쳐서 보수가 한국당으로 모으자, 태극기로 모으자, 어쩌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낮추어야 돼요. 왜 낮추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하고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요. 근본적인 적이 웃는 겁니다. 주적이 누구? 그 다음에 좀 싫은 사람이 누구? 좀 덜 싫은 사람이 누구? 조금 싫은 사람이 누군가? 이걸 구별을 해야지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려면 주적 빼고는 나머지가 다 뭉쳐야 되는데 내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나머지를 다 뭉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들을 다 덮고 일단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더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타개하는 데 핵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요. 자기의 지도자는 열심히 투쟁한 사람이 핵심입니다. 저보고 무슨 니는 앉아서 방송에서 뭐만 한다. 옛날처럼 한번 뭐 길거리로 나가봐. 지금 길거리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려면 나갈 만한 대중적의 의식이 대중적이 이 정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편화됐을 때 저절로 다 촛불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한두 명이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대중들을 설득하려고 보편성 있는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로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대중들의 보편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내다라고 하면서 뒤에 숨어 있다가 전직 총리했니, 당 대표했니, 지금 야당의 원론이 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앞으로 뭐 내가 나갈 건데 다들 내 옆으로 모여라 이런 사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대중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 주자 야당의 대표나 야당의 대선 후보를 정해야 되는가 하면 투쟁에 앞장서서 목숨 걸고 진지하게 싸울 때 그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대중들이 이거는 너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가요.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저항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운동이요, 정말로 중간쯤에 있는 사람, 좌파라도 현 정권이 싫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지만 제가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저도 싫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문 빼고 나머지를 다 한데 모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자, 새로운 세상은요, 썩은 보수 같이 다시 하자고 새로운 세상 만드는 거 아닙니다. 썩은 보수에서 훨씬 더 나아간, 한마디로 이념이 다른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또 그들의 좋은 의견들을 듣고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수용하는 이런 논리적인 합리적 보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질 때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보기 싫은 문정권을 빨리 끝내고 좀 더 나은 새로운 정말 참된 보수의 세상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때까지 전부 노력을 좀 더 해야 돼요.